했을 때도 조금 내가 어떤 섹터를 공략하는 게 편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60일선 갔나요? 20일 아직 안 갔네요. 8,665원입니다. 그럼 저는 8,665원에 제가 조금 이따 좀 내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장이 딱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해서 장이 만약에 지수가 5일선 블랙 조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떤 장이 나오냐면 이게 약간 시향 이야기인데 지수가 플랫 조정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이게 확률적으로 좀 높아요. 원래 가던 애들이 계속 갑니다. 이 주식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원래 가던 애들이 계속 갑니다.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플랫 조정이 나오면 원래 가던 애들이 계속 갑니다. 외우세요. 아, 원래 가던 애들이 계속 간다. 원래 가던 애들은 뭡니까? 다이버지죠. 가장 강했던 거.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KMW든. 그래서 원래 가던 애들은 원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랫 조정이 들어가면 원래 가던 애들이 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 가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탄력성은 조금 둔해도 원래 애들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랑 같이 훅 빠진 애들이 갑니다. 지수랑 같이 훅 빠지니 그럼 지수가 훅 빠질 때 어설프게 빠진 애들은 안 갑니다. 강했던 애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우리가 한 2, 3주 빠졌는데 안 빠지고 강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잘 안 갑니다. 그냥 가다 말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고점을 낮추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주도주니까 당연히 지수랑 같이 훅 빠진 애들, 그러니까 훅 빠진 애들이 갑니다. 훅 빠진 애들이. 그게 지금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입니다. 뭐 화학, 정유, 2차전지 뭐 이런 애들, 기타 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훅 빠진 애들이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플랫 조정 들어가면 플랫 조정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말투가 왜 산티나냐? 플랫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이평선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천천히. 그럼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수가 훅 가고 안 가고는 다음 문제인데 여기는 안 온다는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럼 최소한 물론 이제 다른 워낙 우리나라 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뭐 제가 단언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저점은 7월 저점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657이 7월 저점이 될 확률이 있고, 제가 월요일날 한번 이런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가? 물론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선물 옵션을 한 5년 이상 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730에서 10% 조정 보이면 얼마냐고. 그럼 정확히 657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저점이 얼마냐고 이야기를 하면 화요일 저점이 얼마냐고 657입니다. 그러면 30% 되돌림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게 뭐 또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어제 만기를 상향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그 나름 경험이고 숫자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만기 지수는 지난 만기 지수의 10포인트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6월달 만기 지수가 271.73, 어제 271.73. 어제는 양꽝,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이 승리하는 포지션. 근데 한 가지 또 하나가 코스피 200은 6월 중순이랑 똑같아요.
271, 271. 근데 코스피는 6월 중순 지수대가 2100, 지금은 2087. 그러면 뭐지? 뭐긴 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다는 거죠. 그 장을 이리 분석을 하는데 고고. 그래서 이제 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진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종목을 공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래서 주식이 내가 첫 번째 많이 훅 빠진 애들은 항상 전 저점이나 지금 드림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가 5일선에 만약 인접하는 주가들은 계속 봅니다. 보다가 딱 그 다음날 봤는데 5일선에 장중에 봐도 돼요. 했는데 5일선 돌파한다. 그러면은 드림텍의 패턴은 계속 5일선을 이탈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손절선이 전저점 잡아도 됩니다. 7,300원. 근데 내가 7,900원대 공략하는데 7,300원이면 미루 600원을 잡는 거잖아요. 손절은 좀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 짧을수록 좋냐면 이것도 기본이 있는데요. 오늘 왜 서울 말이 안 되고 자꾸 사투리를 쓰지? 기억하세요? 네, 쭉 기억하세요. 추세가 우상향하는 주식은 오히려 손절폭을 좀 와이드하게 잡아도 됩니다. 조금 깊게.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하는 주식은 어차피 월봉, 주봉, 연봉이 다 양봉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오히려 조금 넓게 잡아도 돼요. 상승 추세 때는. 왜냐하면 밑에서 지지해주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처럼 추세가 하향하는 애들은 보통 이걸 낙주 매수라고도 하는데 손절선은 무조건 지금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복숭아뼈 정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바닥에 무조건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설프게 모자라게 대략 한 8,680원이 21선인데 가다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어요. 그건 이제 지금 시간 11시인 것도 있고 이제 15분봉에서는 60분봉에서는 여전히 매수 시그널 진행형. 근데 30분봉에서 지금 11시 27분이니까 일단은 상승폭의 절반을 훼손. 그리고 15분봉에서는 엄봉 진행형. 5분봉은 2개의 엄봉 매도 시그널. 그럼 단기 지금 8,590에서 슈팅.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타 물량은 정리. 그리고 또 이제 한가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그러면 이 지지선 8,000원 밑으로 떨어질까에 대한 생각만 하면 돼요. 아까 8,000원 돌파하고 산 거니까. 근데 8,000원 돌파 지지를 하면 당연히 그냥 가져가면 돼.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쭉 빠지는데 이게 다시 내가 8,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당연히 전량 매도. 조금 더 매도. 왜 그렇죠? 윗꼬리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반등 패턴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시간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둘 거예요. 예. 이게 11시 5분부터 했으니까 45분이니까 11시 50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야 3개를 올립니다. 3개. 그 다음에 좀 번외인데요. 번외인데 신규주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약간 신규주는 복불복이 있습니다. 약간 이는 번외인데 오늘 상장한 주식에 셔틀뱅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차트가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5분봉도 몇 개 안 되고 5분봉은 좀 이제 계속 시간 지나서 좀 많아지긴 하는데 이거는 차트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신규주는 뭘 항상 체크해야 되냐 하면 공모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공모가 첫 번째 옛날에 한번 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늘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내일 모레까지 한 달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공모가를 체크합니다. 1번은 얼마인지 셔틀뱅크는 5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공모가가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55,000원 기준이 우리가 뭐 안 잡히잖아요. 이거 압니까? 여러분들 55,000원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압니까? 알고 듣는 건지 그냥 듣는 건지. 다 듣고 계신 거죠? 제가 다 보는 법을 가르쳐 댄다고. 신규주들은요 항상 국내에서 보면 IR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만약 모르시면 앱을 깔아두세요. IR고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IR북이 나옵니다. IR북이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기업들을 처음에 상할 때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를. 그러면은 이제 신규주 공략은 약간 감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뭐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왜 얘가 지금 55,000원에서 저항 보이는지를 알아야 돼. 왜 아침에 49,500원이 하한가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외주 업체들이 상장을 할 때는 이렇게 한 2, 30편짜리를 이제 기관들한테 세일즈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청약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들한테 기관 청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 청약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처음보다 웬만하면 이 IR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국내에는 저도 IR 회사를 한 3년 했습니다. 모르셨죠? 예, 저는 법인에서 한 3년 정도 IR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레포트도 만들고, 네, 이런 레포트도 물론 이제 직원들 시켰지만은 레포트도 만들고 기관 대상으로 해서 여의도에다 매니저들 모아놓고 브리핑도 하고, 네, 그리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플로를 다 알죠. 그래서 국내는 사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한 대로 이 딱 자료가 나오잖아요. 신규주들은 그냥 막력을 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한 30회짜리가 온다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이트 있어요. IR고 앱도 있어요. 이렇게 치면 나와요. 메일도 맨날 보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항상 우리나라는 리포트는요. 리포트 1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뭐 검사나 판결문들은 2, 300장 되면 달거야 되잖아요. 리포트는 전부 다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두 갈씩. 오랜만에 쓰는 단어죠. 그래도 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초등학교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초등학교가 안 나와도 알아야 됩니다. 네. 두 갈씩의 반대이 미갈식이죠. 국어 시간에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는 고등학교인가. 다 전반부의 모든 글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셔틀뱅크는 딱 보면 여기에서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구나. 공공부문이 아니고 민간이구나. 민간 회사구나. 그리고 금융결제 회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상계좌 왜 그 뭐 할 때 우리 가상계좌 봤죠. 그리고 펌뱅킹 뭐 직원들 이렇게 알아서 급여 나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현금 간편결제 한번 등록해 놓으면 샤샤샥 결제되는 거. 그 다음에 전자결제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쿠팡 위메퍼 이런 데 티몬에서 하면 PG에다 뭐 갤럭시아라든지 이니시스 애드 같은 PG 업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한데 회사. 그럼 이 자식이 무슨 결제하는 회사구나. 그럼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핀테크 회사구나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봐요. 볼 시간 없어요. 그건 나중에 보고 지금은 주식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